안녕하세요. 성모 아이한용 김성철 원장입니다. 저는 1999년 3월에 대구에서 성모 아이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아, 그때는 틱장애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서 2003년, 제 기억입니다. 2003년까지는 우리 이 검색 엔진에서 틱장애 또는 발달장애, 뇌전증을 검색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모 아이한의원이 검색됐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세계 13개국에서도 내원해서 지금도 세계 13개국에 약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99년 3월에 개원했고 그동안 25년 동안 5년 전의 책인데 그때는 20년간 2만 건입니다. 근데 저는 토탈 25년 동안 한 10만 건 이상의 처방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틱장애 완치된다고 표현했는 거는 틱장애는 틱 디스오더는 우리 주류약에서는 약물로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 많은 아동들이 장기간 약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과잉돼서 나왔다는 가설하에 도파민을 차단하는 향정인성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틱이 반복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국소적인 어떤 뇌에 분비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반적인 문제라는 전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더 떨린다든지 몸이 피곤할 때 소리가 더 난다든지 또는 우리 심장 막 불안할 때 더 떨린다든지 그러니까 면역이 저하돼서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면역자 1번 2번은 불안 내 체력 이상으로 심장이 과잉되게 엔진으로 옵니다. 심장을 엔진이 과잉된다면 열이 발생해서 열이 우리 얼굴이나 목 안에 체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증상은 결과입니다. 떨림이나 소리나 실룩거림은 세포의 흥분성인데 그 원인이 국소적인 뇌가 아니라 우리 몸입니다. 몸, 바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내 체력 이상으로 과잉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발생해서 우리 입만 마른 게 아니고 얼굴 전반적인 근육이나 우리 세포에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도 나타나고 떨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의 면역 증강하는 물질과 그 아이만의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항상 두 가지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5년간 우황청 시몬을 이렇게도 계량해보고 저렇게도 계량해보고 최종 결론을 낸 게 저기 본원에서는 성모안신안이라고 뭔가 보강하는 물질이 70%고 30%는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을 30%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안신안이라는 캡슐에 들은 알약을 두 알을 복용시키는데 확연하게 심장을 안정시켜줘서 교감신경 흥분을 안정시켜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확연하게 숙면을 도와줍니다. 숙면이 되니까 그 다음날 떨림이 확실히 감소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간 우리 도파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틱장애 낫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물질을 사용하였더니 거의 대부분 2000년 이후 통계로는 거의 대부분 틱장애가 잡히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틱장애라도 최근에는 3개월 이전에 잡히지 않는 경우는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전의 틱장애 아이들은 거의 이제 감기를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우리 항생제라든지 항히스타민제든 제네거담제라든지 너무 장기간 복용했던 아이들 또는 감기를 오랫동안 앓았던 아이들이 틱장애랑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틱장애와 비염이 같이 있다면 반드시 비염을 같이 치료합니다. 비염 치료로 또다시 지나치게 과잉된 우리 대청요법을 사용하면은 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비염약을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비염이 완치될 수 있어야지만 틱도 완치될 수 있다.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틱장이 완치된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어떤 비염과 그 아이의 어떤 식욕부진과 그 아이의 어떤 수면장애, 그 아이의 어떤 혈색이 없음, 그 아이가 또 너무 마르고 약함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지 틱장애가 낫는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증상은 얼굴이나 우리 어깨나 이쪽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지만 인체 상부에 나타나지만은 우리 장기가 우리 체간에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얼굴 쪽으로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연물질을 통해서 혈색을 개선해 주는 게 틱장애의 근원적인 거고 ADHD에 사용되는 약물은 메틸페니데이트라고 도파민 증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흥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쓰는 이유는
막 공부하려는데 막 잠이 옵니다. 메칠페니데이트 ADHD약을 먹으면은 잠이 달아나죠. 흥분되니까. 그래서 뭔가 각성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코카인하고 유사한데, 코카인을 복용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동공이 풀리고. 그런 것처럼 메칠페니데이트도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복용하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겠죠. 흥분되니까. 그래서 너무 과잉되게 복용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칠페니데이트 ADHD 약물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ADHD 약으로 메칠페니데이트를 복용하면은 심장이 흥분되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혈색이 없어지고 성장을 방해하고 뇌발달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과잉되게 흥분되면은 식사량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안 되게 되고 밥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크게 혈액을 만들어주는 기전이 식사와 수면인데 식사와 수면 질이 둘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근원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ADHD의 오히려 근원적인 방법은 좀 전에 말했던 방법을 만드는 게 너무 이렇게 심장에 화가 동한다 보면 몸에 비해서 심장이 과잉되게 열이 발생하면은 안정이 안 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물질, 천연 물질 중에 본원에서는 주산신안이든 우황포룡안이든 또는 섬유안신안이든 심장열을 완화시켜주고 혈색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알약을 제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숙면을 더 도움 주거나 숙면, 또 하나는 식사량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뭔가 체액을 늘려주고 심장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써봤더니 확연하게 뇌 발달이 되고 성장 발달이 되고 혈색이 좋아지고 ADHD를 어떤 근원적인 게 해결됐습니다. 물론 남자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뭔가 흥분성이 있습니다. 100% 흥분성을 끌 수는 없지만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의 어떤 심장이 안정되고 혈색이 좋아지고 또는 장기간 복용했던 우리 도파민 제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책의 목차에 보면은 1999년부터 제가 틱장애 ADHD 내전증이 그때 이제 검색을 하면 유일하게 검색되다 보니까 제가 어디 물어볼 때도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뭐 다운증후군 이런 애들 오면 염색체 이상인데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염색체 이상이라는 걸 버리고 걔가 눈이 몰려있고 눈이 몰려있고 코가 들려있고 입이 벌어져서 침을 흘리는데 이게 오장 자체가 다 미완성하게 태어났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증후군 아이가 식사를 잘하는지 또래보다 식사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면은 장이 운동이 시작돼서 예전보다 식사량이 늡니다. 여러분 식사량이 늘고 소화를 시킨다면은 당연히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은 또렷해집니다. 눈에 띄게 이목구비가 또렷해집니다. 위장이 제일 가운데이기 때문에 위장이 좋아지는 게 제일 급선무고 다운증후군의 많은 아이들이 발달장애 다운증후군을 포함하는 많은 염색체 이상 아이들이 심장의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릴 때 잠들기 힘들다든지 자다가 깬다든지 잘 때 막 보챈다든지 많이 운다든지 수면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심장을 안정시켜줘서 숙면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쓰고 그 다음 감기 걸렸을 때 몸이 약하니까 다운증후군이 몸이 약하니까 바이러스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몸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염증이 있을 때 또다시 항생제처럼 면역자 물질을 뭐 한 달씩 복용하면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어떤 비염축농증이나 기침이나 열감기에 어떤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그 아이만의 감기약을 찾아줍니다. 면역약을 찾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머님들이 원장님 눈에 띄게 우리 아이가 예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이제 더 이상 화학약품 없이 어떤 천연 약초를 통해서 낫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 책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박사는 동국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를 받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고, 세계 지금 12개국에 13개국에 한약을 수출하고 있고, 예전에 방송국에 출연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기와 틱, ADHD, 뇌전증 발달장애에 깊은 관계가 있다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된 적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회가에서 진료한 적이 있고, 2014년에 환경 비즈니스에서 소아난치병 부분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하고 양한방 융합 뇌성마비 재활치료 임상 연구를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명의 40 소아난치성 간질 뇌전증 부분에서 선정된 적이 있고, 조선은 지금 4권의 책을 썼었습니다.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틱장애는, 저는 틱은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틱은 단순히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과잉으로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도파민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먹으면 모든 틱 환자가 나아야 됩니다. 잘 낫지 않기 때문에 틱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틱을 해보면 틱은 장애가 아니다. 틱은 뇌에서 분비되는 국소적인 질환이 아니고 전신적인 질환이다. 몸의 어떤 저항력을 길러줘야 되고, 그 아이의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아이의 체력을 증강시켜야 되고, 그 아이가 감기를 달고 다닌다면, 비염을 달고 다닌다면, 비염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약초를 통해서 비염이 날 정도의 체력이 돼야지만 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틱장의 원인과 이제 분류와 그 다음에 틱장의 특징, 틱장의 서양의학적 치료, 도파민 계열의 약물들 한번 읽어보시고, ADHD에서 설명했고, 틱장의 ADHD 근본 치료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보면은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틱, 수면장애 동반한 틱, 소화장애 동반한 틱, 양요증 동반한 틱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료 후기가 있는데 5세, 9세 치료, 10세, 13세, 14세 성인, 요즘은 성인도 많습니다. 틱장애도 많고. 프롤로그에 보면 1999년 3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틱 ADHD 소아난치병 한의치료를 표방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인터넷 검색창에 틱 ADHD 뇌전증 검색하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검색되었던 한의원이 성모아이 한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년간, 이제 25년 됐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성모아이 한의원은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13개국에서 틱장애, ADHD 발달장애, 뇌전증 및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각종 희귀 난치병 소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3, 4주 영아들도 맛있게 복용할 수 있는 독특한 증류 한약을 개발하였고, 영아들에게는 두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생후 지금 3주부터 본원에서 내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유일의 소아 뇌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이었으므로 20년간 10만 건 이상의 한약 처방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틱장애 ADHD 환자들을 근본 치료했습니다. 본원에 내원했던 많은 틱 ADHD 환자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향내성 의약품을 복용해도 잘 낫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내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프롤로그를 다 읽기는 그렇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5년 전에 제가 틱장애 완치된다, 부재는 ADHD 근본 치료라는 책을 써서 건강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도 본원을 모방해서 틱장애 ADHD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이제 25년째 하고 있지만은 10년 미만 때는 저도 많이 임상이 미천하다 보니 많이 이렇게 고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왜 안 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임상이 이제 깊어지고 25년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치료하기 힘들었던 정말 심한 틱 증상과 그 다음에 심한 음성 틱이 경험이 일천할 때는 정말 난처했는데, 지금은 많이 노련해져서 그 어떤 음성 틱도 거의 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치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증상에 몰두하면 안 되고, 이 영상을 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여러분, 보이는 증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몸 내부에 심장이 어떤지, 폐가 어떤지, 위장이 어떤지, 대소변이 어떤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이가 잠을 잘 자는지, 감기에 우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밥은 잘 먹는지, 대소변은 어떤지, 혈색은 어떤지, 여기에 좀 초점 맞춰서 예전보다 잠 잘 자고, 너무나 쉬운 거죠. 식사 잘하게 만들고 감기 덜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강하다면은 심장에서 우리 말초로 피가 잘 가게 되죠. 가령 비염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 틱과 비염이 같이 있었는데 한약을 코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복용했는데 예전보다 코가 훨씬 덜해졌다면 무슨 말입니까? 심장에서 코까지 혈액순환이 잘 됐다는 거죠. 코만 좋아진 게 아니고 얼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과 틱장애는 별개 질환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 의료인 분들도 그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나아서 자포자기한 분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좀 더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본다면은 아마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틱장 ADHD는 장애가 아니라 누구나 전문가를 만난다면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다. 정말 내기라도 좋습니다. 임의로 100명 정도 틱장애나 ADHD가 특히 틱장애나 ADHD가 있다면은 시간을 준다면은 얼마나 정말 낫는지 안 낫는지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틱장애는 ADHD는 완치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